마음챙김 명상, 알아차림 명상,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과 같은 영성 수행들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시죠? 이런 영성 철학들은 요즘 만연한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곤함, 그리고 우울감을 달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행 방법들은 뉴에이지 영성 철학에 해당이 됩니다. 이 뉴에이지 영상 철학은 자기 개발의 연장선에서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대체 방법으로 우리가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수행 방법들인데요. 이러한 수행은 우리 사회의 경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한 어떤 시도와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사실은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영적 수행 방법을 통해서 좀 위안을 얻고 또 우울감을 좀 달래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뉴에이지 영성 철학은 힌두 철학에서 파생된 것으로 우리 현대인들의 심리와 사고방식에 맞게끔 좀 개조가 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어떤 핵심 가치와 수행 방법들에 비해서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힌두 철학 자체는 영성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철학들은 불교나 중국 고전 철학처럼 자연과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힌두 철학의 본질적인 핵심과 목표는 자기 해방, 그리고 깨달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 자기 해방과 깨달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시각에서 보면 완전한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챙김, 알아차림,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과 같은 뉴에이지 영성 철학들은 보다 물질화된 영성 철학으로서 이런 본질적인 우리 자기 탐구, 그리고 궁극적인 해방과 자유를 목표로 하고 있기보다는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에이지 영성 철학은 어떻게 해서 힌두 철학에서 파생되어 온 걸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특히 1960년대 카운터 컬처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 반문화 운동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1,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이 끝나고 또다시 그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려고 하던 즈음에 이러한 반문화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반문화 운동은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크게 일어났습니다. 비틀즈와 오쇼와 같은 인물들도 이 반문화 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죠. 세계 제1, 2차 대전 이후에 얻은 어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발발할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문화 운동은 반전쟁, 그리고 반살생의 가치, 이런 윤리적인 가치, 도덕적인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도 이쯤에 해서 이 서구 사회에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문화 운동은 어떤 명상, 채식주의, 그리고 도덕적인 여러 가지 가치들,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배경, 그 당시 시대적인 정치적인 배경과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영성 철학 자체가 정치적인 색채를 띠게 되어서 뉴에이지 운동, 반문화 운동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뉴에이지 영성 철학은 굉장히 물질적이고 여성적인 색채를 띠게 됐습니다. 이 물질적이고 여성적인 색채를 띠게 됐다는 것은 영성적인 가치들이 정치적인 색채와 섞이면서 정의를 외치고
시위를 함으로써 이런 영성적인 가치들이 실현이 된다. 뭐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화되었다는 것은 힌두 철학 본토의 전통적인 철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느낌의 위주로 영성 철학이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치유하고 개인의 정서적인 부분을 호전시키는 데는 이 뉴에이지 영성 철학이 많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뉴에이지 철학은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평안함과 위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영성 철학을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감정입니다. 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감정을 목표로 두게 된다면 이 전통 지식을 얻는 데에 오히려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감정은 오고 가는 물결과 같습니다. 늘 변하는 것이죠. 이 변하는 감정을 자꾸만 편안하려고 하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또 안전한 감정 안에서 머물고 싶어 하는 것에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정이란 변하는 것입니다. 위로받은 감정을 늘 유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통 지식을 통해서 영성 철학의 아주 탄탄한 근본적인 토대를 쌓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영성 철학은 감정과 정서적인 부분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지식적인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인 부분과 감정에만 치우치다 보면은 오히려 감정의 변화에 적응할 수가 없고 이 변하는 감정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거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쌓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일시적인 평안함과 안정감에 중독이 되어서 거기에만 머물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알아차림 명상 그리고 마음 챙김 명상 이 수준 그 이상에 넘어서서 훨씬 더 깊이 있는 방향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자기계발서를 계속해서 읽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계발서 많이들 읽어보시나요? 자기계발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계발서를 계속해서 여러 권 읽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계발서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적들을 많이 읽으면 오히려 읽을 때에 마치 우리가 뭔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기계발서 글에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동안에는 마치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실천해야 합니다. 책을 읽는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책을 읽는 그 시간을 낭비한 셈입니다. 뉴에이지 영성 철학 수행 방법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평화로운 감정, 안정감을 유지하는 그런 그 명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에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갇히고 맙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이 수행 방법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압박감을 줄이고 또 우울감을 좀 해소하는 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안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감정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구성물들의 수시로 떠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왜 어디서 발생되었는지를 파헤치고 탐구해보는 시도는 뉴에이지 영성 철학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자기 탐구의 정진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뉴에이지 영성 철학의 수행 방법들은 마치 진통제와 같습니다. 어디가 아플 때 정말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진통제를 우리가 복용을 하곤 합니다. 이 진통제를 복용했을 때 일시적으로 통증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봅니다. 하지만 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반면에 정말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은 진통제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진통제를 포기하고 그 진통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 수행의 근본적인 목표는 그 수행 자체에 의지하고 계속해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도 자유로울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알아차림, 마음챙김 명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통 영성 철학을 더욱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치유, 감정의 치유를 넘어서서 자기 탐구로만이 이어져야 그 효과가 유지가 되고 그 지식은 바로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의 변화가 있어도 그러한 지식이 탄탄한 근본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안함과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기술이 생기는 것이죠. 이 기술, 마음의 기술, 마음의 테크닉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 이 수행이라는 말은 더 이상 수행이라고 딱 꼬집어서 아니면 차별되어서 얘기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명상이나 마음 수행을 시작했을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이 명상과 마음 수행은 반드시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어서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상과 마음 수행 자체를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한 어떤 도구나 수단,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보다는 이 나 자신을 알아가야 한다는 우리 이 자기 탐구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변화하는 감정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고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의 변화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챙김, 알아차림 명상,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과 같은 뉴에이지 영성 철학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것의 모태가 되는 전통 철학, 힌두 철학, 그리스 철학, 그리고 고대 중국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을 실천하실 수 있다면 한번 이렇게 오고 가는 이런 평안한 감정에 중독되지 않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시더라도 자기 탐구라는 보다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철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평정심을 얻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을 되찾는 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지식, 즉 자기 지식은 바로 여러분들만의 것이 되고 그러면 이 영성 철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자기 해방, 깨달음,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데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